모차르트를 죽인 사람은 정말 살리에리였을까? 천재와 질투 그리고 200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오해.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살인 용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바로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였다고 의심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작곡가 중 한 명인 모차르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 살리에리. 그런데 정말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죽였을까요? 오늘은 천재와 라이벌, 질투와 오해가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악 미스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살에 작곡을 시작한 괴물 같은 아이. 1756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잘츠부르크.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3살에 피아노를 만지기 시작했고 5살에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살이 되자 유럽의 왕과 귀족들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건 아이가 아니다. 신이 인간에게 보낸 선물이다. 그 아이가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는 머릿속에서 음악을 거의 완성한 뒤 악보에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그의 원고를 살펴보면 수정 흔적이 거의 없는 곡들이 많습니다. 마치 음악이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로 흘러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를 바라보던 한 남자. 한편 같은 시기 비엔나에는 음악계 최고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황실 음악 감독이었던 살리에리였습니다. 그 역시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앞에 설명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평생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저 사람은 마치 신이 직접 음악을 속삭여주는 것 같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함께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천재의 삶은 행복했을까? 우리는 흔히 천재는 모든 것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삶은 의외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연주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오페라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돈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수입은 많았지만 지출은 더 많았습니다. 화려한 마차, 비싼 옷, 잦은 이사. 결국 그는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가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죽음의 소문. 1791년 모차르트는 정체를 숨긴 의뢰인에게서 한 곡의 주문을 받습니다. 장례미사곡. 바로 레퀴엠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을 쓰는 동안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모차르트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장송곡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누군가 독살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의심의 화살은 살리에리에게 향했습니다. 범인은 살리에리? 당시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리에리가 질투 때문에 독살했다. 모차르트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이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가 개봉하면서 전 세계는 이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게 됩니다. 영화 속 살리에리는 천재를 질투하는 비극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신에게 울부짖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인가? 왜 저런 재능을 나에게 주지 않았는가? 관객들은 이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 역사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조사한 결과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함께 공연하기도 했고 살리에리는 훗날 모차르트의 아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천재를 죽인 질투의 화신. 살리에리는 대부분 후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살리에리는 당대 유럽에서 매우 존경받던 작곡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뛰어난 재능을 보면 사람들은 설명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설명은 질투와 음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그렇게 젊게 죽을 리 없어. 분명 누군가가 그를 제거했을 거야. 그 결과 살리에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모차르트는 겨우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무려 8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5살에 작곡을 시작한 소녀는 죽는 순간까지 음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음악은 전 세계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 살리에리는 생전에 엄청난 명성을 누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모차르트의 라이벌로만 기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모두 역사의 희생자가 된 셈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천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를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를 죽인 것은 살리에리가 아니라 병과 가난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을 만큼 뜨거웠던 열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는 어떨까요? 그는 천재를 질투한 악당이 아니라 천재를 곁에서 바라봐야 했던 평범한 인간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35년 동안 800곡을 남긴 천재. 그리고 그 천재를 둘러싼 200년의 오해. 여러분은 만약 살리에리였다면 모차르트를 존경했을까요? 아니면 질투했을까요? 그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악은 끝났지만 천재와 인간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지식 채널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